전국 5개 국제공항에 폭탄과 흉기 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해외 IP를 이용하며 범행을 감추려 했지만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게시글을 분석하고 추적한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이 인터넷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지난달 6일. 다음 날 공항에는 전술 장갑차가 배치됐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수색 견을 데리고 공항 곳곳을 순찰했습니다.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찰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좀 약간 많이 무섭긴 하네요. 당시 폭탄과 흉기 테러가 예고된 공항은 제주와 김해, 인천 등 5개 국제공항. 밤 9시 7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공항 테러 예고글이 처음 올라온 뒤 밤 9시 19분에 김해공항 등 3시간 35분 동안 6차례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공항 수색에 나섰지만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흉기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동원해 글이 올라온 시간대와 내용에 모두 폭탄과 흉기를 언급한 점을 토대로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성자를 추적한 경찰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컴퓨터 전공자로 범행을 감추려 해외 IP로 글을 게시하고 사용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고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할 것 같아 여러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를 긴급 출국 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 결과 등 객관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차 조사한 끝에 6개 게시글 작성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협박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법무부와 공항 수색 등으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MBC가 최근 보도한 집값 띄우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제주시가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삼화부영 3차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 계약을 앞두고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2건이 접수돼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띄우기는 허위로 높은 가격의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인데 제주에서 의심 사례가 접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시는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조사와 함께 동부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40여 곳에 대한 지도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시는 5개로 나누고 인구가 적은 동은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행정구역은 한라산을 경계로 크게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새로운 행정구역안이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여론 수렴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자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기초자치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한다며 현재 2개인 시를 6개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구역이나 좋아하는 구역 숫자 정도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쟁할 수 있는 단위여야 된다. 당초에 도지사님 5개에서 6개 정도가 좋다라는 아마 선거 때 토론회 과정에서 아마 얘기했던 적이 지금은 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도민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지사는 생활 권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도로 중심의 생활권역으로 동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 1950년대는 어땠습니까? 하천을 경계로 기본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까지 치솟은 아파트 분양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11억 원이면 2021년 근로자 평균 연봉 약 4천만 원으로 하여 지출 없이 25년을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추가적인 공공주택에 대한 확충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체크를 강화하는 TF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탐라대 부지에는 한화 시스템의 우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영어 교육 도시에는 카이스트의 글로벌 캠퍼스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나의 그 혈육은 얼굴을 모릅니다. 전부 우리 동생까지요. 그러니까 나 말고 나는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아버지 뭐 죄도 없는데 젊었다고 해서 끌려갔다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갖고 부모님 얼굴을 모릅니다. 사진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 북받쳐서 말도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그 할머니가 키워서 그래도 이만큼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적을 큰아버지 밑으로 놓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게 가장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아버지 딸로만 되어준다면 그 이상 더 원이 없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회사나 육사나 이런 데 지원하려고 해도 안 된다. 또 은행 시험 봤는데도 떨어졌어요. 그때의 모든 공직은 연좌제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면서 서울 가서 60년 만에 왔는데 서울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원망스럽지만 할 수 없는 거고, 오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좀 중산간에서 살면서 징용 갔다 오셔가지고 이장했다는 그 말, 그거 하나 때문에 붙잡혀가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무죄로 오늘 좀 판결해 주신 재판장님께 오늘 감사드리고, 75년을 넘도록 아버지라고 한 번도 말해보지도 못하고 시신도 없고 어느 산골 어느 내과에 갔는지도 모르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쪼록 감사합니다. 검사가 유죄 선고를 받으려고 재판을 지금까지 해왔지 무죄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에 참 부끄러웠고, 또 제도 출신으로 제주도 그 아픈 비극적인 역사에서 재심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보람된 일을 무고한 사람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문. 피고인들은 간 무죄.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 판결 선고합니다.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4.3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세적부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과 희생자의 사망기록 기재와 정정, 그리고 희생자와의 친생자 관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가족관계 정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잘못된 가족관계 때문에 고통을 겪은 유족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에 정정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와 4.3 실무의 심사를 거쳐 4.3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울산은 지난달 2차 전지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받으면서 입주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특화 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 간의 협업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합니다.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2차 전지는 휴대전화 같은 일상 가전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 이동수단에도 쓰여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특화단지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 육성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관련 기업이 울산에 모이는 것. 이를 위해 울산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2차 전지 기업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258개, 국가전략기술 62개, 총 320개 기술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인재 채용이 어려워 울산 이전을 꺼리는 기업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 교수님이나 여러분들을 많이 활용해 모시고 와서 하는 바람에 기업 내에서 관리했고 이번에 울산대에 이제 공동인력 양성센터가 조만간 이제 신설이 됩니다. 또 2차 전지는 원료나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실제로 전지를 생산하는 곳과 그리고 그 전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각각 업종이 다릅니다. 기업들이 특화단지에 모여 협업을 하는 상황에서 업종의 범위를 넘어갈 때마다 복잡한 절차를 따르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대기업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이런 패스트트랙을 어떻게 논의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시에서 좀 중재해주고 좀 울산에 같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또 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들로부터 관련된 기술을 전수받도록 돕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저기압을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가운데 북쪽에 있는 찬 공기와 부딪혀 정체 전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국의 가을 장마가 이어질 텐데요. 일단 이 비구름대가 곧 제주로 다가오면서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겠고요. 오전부터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구름대의 이동에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고요. 당분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고온다습한 남풍이 불고 있어서 오늘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4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30도, 서부와 남부 지역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간 지역은 2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의 하늘빛도 흐리겠고요. 오늘 추자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 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해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 전해상에서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낮 기온이 29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이맘때보다 덥겠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박형준 제주도 공공의료지원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주 도민들의 지난 2018년부터 2년 동안 종합병원 이용 건수 가운데 상급 종합병원 비중은 10.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고 전국 평균인 39.5%의 4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는 60.8%, 인천 50.6%, 서울은 48.9%였습니다. 박형근 단장은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제한이 많아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방류되면서 해수를 담수로 바꿔서 사용하는 섬 지역 식수가 위협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훈 교육의원은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서는 걸러지지 않는다며 정밀 진단과 국비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담수화 시설에서 삼중수소를 추가로 검사하고 빗물 저수지에서 식수 공급을 검토하며 장기적으로는 해저 송수관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이 꿈의 암 치료 기술로 불리는 중입자선 치료기 도입을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포기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지난해 7월 일본 업체들과 맺은 중입자선 치료기 도입 양해 각서의 효력이 1년 만에 만료됐지만 병원 사정을 고려해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입자선 치료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에만 있는데 제주대병원은 2026년까지 5천억 원을 들여 중입자선 암치료센터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